판례 중심 행정법 총론에 우리 항고 소송의 대상적 격인 처분성 여부에 관한 우리 판례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54페이지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취소 소송 제기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소송 요건이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인데 가장 판례도 많이 있고 쟁점이 되는 첫 번째가 과연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 행정작용, 처분성이 있다 없다, 거기에 이제 판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 보시면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이 원고가 되어서 직접 취소송을 제기할 때 과연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있을 수 있나, 그게 내용이야. 첫 번째, 우리 처분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작용, 요걸 얘기하는 표현인데 우리 판례 개념 정의로는 두 번째 줄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래서 이 국민의 권리 의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작용이니까 직접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에요. 법전에 있는 개념은 위에 번 줄에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 풀어쓰게 되면 판례가 얘기하는 표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판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행정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 그러면 법률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라고 원치 않는 소리는 맞는데 이게 무조건 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거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곧바로 법률 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하고 국민하고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서 상대방의 법률 관계에 대해 어떻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일방적인 법률 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아니면은 공법상 계약에서 대등 관계에서 우리 법률 관계는 여기까지 라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불과한지를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법률 관계를 보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전부 다 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처분인지 아니면 대등 관계이지만 갑자기 원치 않는 소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로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공권력을 행사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는 이른바 계약 해제 의사표시라고 해서 처분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가게 되니까 권력적인지 아니면 대등 관계에서의 의사표시인지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행정청 행위가 과연 처분성이 있는지, 이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작용에 불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과연 행정작용을 받아들일 때 뭘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처분성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이제 3번처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그럼 행정심판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처분을 다투는 항고심판밖에 없으니까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했던 행정청. 그럼 이 고지라고 하는 게 행정부가 처분하면서 우리의 처분에 귀하가 따를 수 없으면은 이러한 방법으로 불복하세요 라고 이제 불복 방법을 안내하는 게 우리 고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지란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이러한 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라고 불복 방법을 안내하는 거를 이제 고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사안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뭔가를 하면서 우리의 이 작용에 귀하가 불복할 거면은 행정심판 및 우리 행정소송은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는 하는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행정작용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불복을 해요. 이때 행정부가 고지를 해놓고서는 소송에서 우리가 한 것은 처분성이 없으니까 각하시켜 주세요 라는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은
행정부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가 항고 심판 및 항고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안내해놓고 막상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취소 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불복하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거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뒤집고 있으니까 신뢰부 원칙 위반이다 이런 뜻이고,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이란 제목 하에서 신뢰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고지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처분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행정부가 우리가 행한 건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송에서 각하시켜 주세요 라고 하러 항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에서 신뢰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원칙의 대명사인 신뢰부 원칙은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있고, 이 신뢰부 원칙을 꼭 처분의 위협성을 다투는 본안심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각하 여부를 결정짓는 처분성 있다 없다 이 소송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부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제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법에 처분의 개념 정의가 나와 있고, 우리 보통 행정법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맞닥뜨리는 행정소송법의 법령이에요. 자, 맨 처음에 자, 처분 그러면은 행정청이 행하고 있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직접성이 있고 공권력을 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랬으니까 우리 행정작용이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행정입법,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행정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청이 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면 일단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뒤에 처분 등 요 말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결도 경우에 따라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행정소송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법을 보고 있으니까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행정청이 뭐냐 이런 논의가 되는데, 자, 행정소송상의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나 사인까지 포함된다. 이 말이 처분 권한을 법에 의해서 넘겨받았으면 어찌되었건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으면은 전부 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으로 본다 이런 내용이고, 행정청이 이제 소송에서는 뒤에 피고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게 항고소송이니까 처분을 자기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바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적격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어집니다. 행정소송법 2조 1항에 얘기하는 건, 자, 진짜 행정청에 썼던 좁은 의미의 처분하고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도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처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2항에 얘기하는 건, 자,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청뿐만이 아니고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공기업이나 공무수탁 사인도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야. 자, 이제 밑에 판례 보시면, 자,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처분의 효과가, 그래서 처분의 근거라든가 또는 처분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별표로 표현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문들이 있어요. 1회 위반자는 1개월 영업정지, 2회 위반자는 3개월 영업정지, 그런 게 시행규칙에 들어있으면은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별표라고 봐요. 근데 출처가 행정규칙일지 법규명령일지 법률일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해당 처분 자체의 성질을 보고, 자,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 이 말은 행정규칙이 공무원은 구속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지침대로 1회 위반자 1개월 영업정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거가 행정규칙일지라도 처분 그 자체의 성격을 보고, 세 번째 줄에 상대방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면 전부 다 처분성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심리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도 아니고 행정규칙에 어긋났다고 해도 곧바로 위법은 아니에요. 그 말은 행정규칙이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될 수는 없을지라도 어쨌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둔 처분 그 자체의 성질을 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으로 본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법령에 있었던 순서대로 맨 처음에 나오는 건 행정소송법 2조 1호에 있었던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강제성이 있으면 처분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어려운 쟁점은 거절당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처분의 개념 정의가 행정청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면은 처분성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에 자,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작용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내용은 맞는데, 자, 행정청이나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니면,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고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그랬으니까 구체성이 없으면은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따라야 되는 행정입법. 그럼 이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우리 일반 처분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일반적인 건 맞지만 어쨌건 구체적이니까 일반 처분은 항고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랬으니까 공권력 행사 이 말은 법적으로 행정청이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 뭔가 하는 걸 얘기해요. 즉 강제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법률 관계가 강제성이 있으면 무조건 공법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도 있고 대등 관계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법 관계는 대등 관계밖에 없으니까 권력적이다 그러면 공법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니까 행정처분은 당연히 공법상의 작용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니은번. 자,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인 거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은 있는데 오늘날의 판례는 대부분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면 처분으로 봐주고 있는 게 요즘 추세예요. 자, 세 번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가? 그러면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도 위법입니다 라고 소송의 대상을 삼으려면은 우리 판례는 자,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당의 공권력 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른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밑에 판례. 자,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합니다. 불허가예요. 이게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자, 신청했었던 국민에게 내가 원하는 행위를 해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청권에 근거 없이 한 신청,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 안 되는 상태에서는 국민이 신청하는 게 턱도 없는 걸 요구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걸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야. 어디까지나 국민이 먼저 신청하고 거부당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보려면 국민에게 법의 규정이 있던가 법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좌에서 볼 거지만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느냐의 문제는 전부 다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가,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자, 마지막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행정작용이 이제 넓은 의미예요. 그럼 각각 행정작용마다 처분이 될 수 있나 없나는 전부 다 판례를 통해서 한번 쭉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이 처분이 아닐지라도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청이 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권력성이 있으면은 전부 처분으로 봐주겠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처분의 개념은 전부 다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을 보고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법규명령이지만 해당 사안에서는 처분의 성질이 강하다 그러면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 또는 처분적 명령, 처분적 법령 이런 말을 쓰면서 역시 성질을 보고 처분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고 3번 내용은 우리 행정법 공부 시작할 때 통치행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은 통치행위이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지방의원의 제명 의결은 전부 다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그럼 대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심사가 되니까 지방의원 제명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처분성 여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논의가 되고 가장 어려운 개념이 항고 소송의 보충성 이 개념이에요. 우리 보충성이다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최우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항고 소송이라고 하는 건 문제되고 있는 그 처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해당 처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면 항고 소송은 굳이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래요. 이게 이른바 항고 소송의 보충성이에요. 자, 판례 지문입니다. 자, 성질 자체는 행정소송법 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개념 정의에는 해당을 해요. 그럼 행정청이 하고 있고 구체적이고 권력적이고 직접성 있는 건 맞는데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말고 다른 절차로 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소송 말고 다른 해결의 길이 있으니까 그 처분들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취지예요. 자, 예를 들어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검사의 불기소 결정인데 여기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다른 법률에서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다툴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해결의 길이 따로 있으니까 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안 하고 있더라도 부작위 위헌 소송하게 되면 요거는 전부 다 각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검사도 행정청이고 구체적이고 권력적이고 직접적인 건 맞겠지만 다른 해결 루트가 따로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